서울발 부산행 KTX 평화로운 객실을 가득 채운 건 한 외국인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달래보려 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부모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쓰라린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결국 기차에서 내려야 했던 그날의 기억. 이제 막 한국 생활을 시작한 이 가족에게 KTX에서의 이 순간은 또 다른 시련이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특별한 순간이 될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에게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불러오게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헨리 터너입니다. 영국 리버풀 출신이고 게임 회사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어요. 게임 캐릭터 디자인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옥스퍼드 예술대학에서 디지털 아트를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게임 업계에 뛰어들었죠.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고 특히 캐릭터 디자인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 에밀리는 런던 예술대학교를 나온 일러스트레이터예요. 2년 전 런던의 한 아트 갤러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녀가 전시한 동화 속 그림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에밀리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특히 한국 드라마를 무척 좋아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틈틈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올리버는 이제 11개월이 되었어요. 호기심 많고 활발한 아이지만 낯선 환경에서는 조금 예민한 편입니다. 특히 새로운 장소에 가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한번 적응하고 나면 누구보다도 밝은 미소를 보여주는 아기죠. 1년 전 회사에서 첫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중국 상하이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롭고 설렜죠. 아시아의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었고 제 경력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상하이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컸어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긴장될 수밖에 없었죠. 올리버가 울음을 터뜨리면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이 저희를 무척 불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새로운 발령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 지사에서 제 포지션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아시아 국가로 가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에밀리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었고 한국의 게임 산업이 발전한 것도 알고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지원했죠. 다행히 회사에서도 승인해 주었고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전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모습과 정돈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서울의 첫인상도 좋았습니다. 활기차면서도 질서정연한 도시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에밀리도 드라마에서 보던 장소들을 실제로 보며 무척 신이 났고요. 그런데 서울에 겨우 적응하려나 싶을 때 갑자기 부산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것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특히 올리버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은 상하이와는 많이 달랐고 뭔가 다른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 KTX에 탑승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이나 파리의 고속철도를 타봤지만 KTX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은 그에 못지 않았거든요. 에밀리도 넓은 좌석과 깨끗한 실내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올리버의 유모차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 무척 편리했죠.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승차감이 느껴졌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객실 안은 마치 고요한 카페처럼 조용하고 쾌적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기차는 처음이야. 에밀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KTX의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었죠. 게다가 와이파이도 잘 되어서 저는 틈틈이 부산의 회사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은 상하이와는 많이 달랐고 뭔가 다른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걱정도 기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불안함 속에서도 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상하이에서의 고립감, 낯선 시선들. 그 모든 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에밀리의 손을 잡고 올리버를 바라보는 순간, 그래, 우린 함께하라는 든든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작은 가족이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설렘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은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긴장감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잠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 안에서 KTX를 기다리며 저는 우리가 이제 곧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에밀리는 올리버를 꼭 안고 미소를 지었고 저 역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 함께라면. 그리고 마침내 KTX에 올라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울역을 뒤로 한 채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며 우리의 새로운 삶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KTX가 서울역을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기차는 점점 속도를 내며 서울의 빌딩 숲을 뒤로하고 있었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빠르게 도시에서 전원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경치를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올리버가 갑자기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에서 깨어난 올리버가 단순히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비행기와 각종 이동수단을 거치면서 낯선 환경에 지친 탓이겠죠. 에밀리는 익숙한 동작으로 올리버를 품에 안고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올리버. 여긴 안전해. 하지만 올리버의 울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울음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KTX 안의 승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이어폰을 꽂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힐끔힐끔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상하이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은 쉽지 않았습니다. 올리버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느꼈던 긴장감과 불안감이 다시금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의 차가운 시선과 불편한 권유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었고 그 기억은 여전히 저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런 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올리버를 더 꼭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KTX 안은 한동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올리버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 올리버를 달래려 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몸을 돌려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자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뭐라고 하려는 걸까? 초조한 마음에 손이 절로 주먹을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격려의 제스처였습니다. 그 순간 약간의 안도가 밀려왔지만 마음속에 쌓여있던 초조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시 상하이에서의 불편한 경험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올리버를 달래는 에밀리를 도우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곳이 상하이와는 다르길 바라며 초조함을 숨기고 올리버를 조금 더 다독이려 노력했습니다. 올리버의 울음소리가 KTX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에밀리는 올리버를 안고 좌석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올리버의 등을 쓰다듬으며 끊임없이 속삭였지만 그럴수록 올리버는 더 크게 울어댔습니다. 초조함이 뚜렷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올리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에밀리를 돕고 싶었지만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할까? 진짜 어떡하지? 저도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에밀리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울음을 멈추기만 바라는 수밖에 없잖아. 그녀는 더 강하게 올리버를 품에 안았지만 올리버의 울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꾸만 주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거운 시선들,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KTX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게 집중된 것 같은 묘한 압박감이 숨을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 저희 가족은 마치 상하이 그 기차 안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좌석에 갇힌 채 올리버가 울음을 멈추지 않던 그 KTX 안. 그때 사람들의 무언의 시선은 마치 조용히 해라는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올리버를 달래느라 안간힘을 썼지만 울음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KTX 안의 승객들이 마치 우리 가족처럼 우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저희를 격려하는 듯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는 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윌리엄, 이번엔 다를 거야.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올리버를 다독였습니다. 이곳이 상하이와는 다르다는 믿음을 가지고 초조함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올리버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며 객실의 정적을 깨고 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상하이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을 때 올리버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저희는 주위 시선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차가운 눈빛과 무언의 압박감이 떠오르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옆자리의 중년 신사는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안심시켰고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리버의 울음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저는 에밀리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윌리엄, 이러다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여기는 한국이잖아. 분명 다를 거야. 저는 에밀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좌석 앞쪽에서 한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또다시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기가 많이 힘든가 보네요 라고 한국어로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알아들을 수 없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시며 올리버를 달래주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올리버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능숙한 손길로 올리버를 안고 천천히 몸을 흔들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놀랍게도 올리버의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와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객실 안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객들의 시선도 어느새 부드러워졌고 KTX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올리버를 안고 조용히 흔들며 잠든 듯 조용해진 올리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상하이에서의 경험과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따뜻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울음을 멈추자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윌리엄, 정말 다르네. 이곳은 정말 따뜻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할머니는 올리버를 다시 에밀리의 품으로 돌려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는 마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올리버는 이제 완전히 안정된 듯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에밀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할머니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주를 대하듯 자연스러운 그 모습에 저희 부부의 마음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밀리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는 그런 에밀리의 모습에 더욱 환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나눈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객실 안의 다른 승객들도 이제는 저희 가족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오래된 이웃들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올리버도 이제는 완전히 안정을 찾은 듯 에밀리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분명 더 많은 따뜻한 순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올리버는 이제 곤히 잠든 듯 했으며 그의 작은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객실 앞쪽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장난감을 꺼내더니 올리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놀면 좋아할 거예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와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요. 제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부산에 살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부산에서 만나 동네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해운대랑 광안리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많거든요. 그녀의 제안에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녀는 부산의 맛집과 가볼 만한 곳들을 하나하나 추천해 주었습니다. 특히 센텀시티 근처에 있는 키즈카페는 올리버 같은 아기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가요. 올리버는 새로운 장난감을 받자마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더니 이내 즐거운 듯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에밀리도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맛있는 해물탕 맛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그녀의 친근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에서 저희는 부산에서의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KTX에서 시작된 특별한 만남이 부산에서의 새로운 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감에 저희 부부의 마음은 한층 더 가벼워졌습니다. 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KTX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부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드넓은 들판과 멀리 보이는 산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풍경은 저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니 더 특별하게 느껴져.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 에밀리. 이곳에서의 생활이 상하이와는 정말 다를 것 같아. 주변 승객들도 이제는 저희 가족에게 친근한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아까까지는 조심스럽게 느껴졌던 분위기가 이제는 마치 작은 공동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와 젊은 여성 그리고 다른 승객들의 작은 배려들이 모여 저희 가족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마법 같은 순간은 저희에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여정도 이 따뜻한 기운 속에서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할 즈음 저희는 이 특별한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와 젊은 여성도 함께 사진을 찍어주었고 그 사진은 저희 가족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저희를 감쌌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기대하며 저희는 플랫폼을 걸어 나갔습니다. KTX 안에서 저희에게 미소를 보내주었던 승객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은 저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이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땅에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고민형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상징하는 저희 가족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민형을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올리버를 보며 저희 가족은 이 작은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만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 것 같아. 에밀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이 따뜻한 마음들이 저희를 감싸주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올리버는 완전히 편안해진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의 새로운 집, 올리버가 자라날 환경,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다양한 문화들.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고민형을 선물해준 젊은 여성은 부산의 다양한 명소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해운대 해변, 자갈치 시장, 그리고 감천문 하마을 등을 소개하며 부산의 매력을 한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의 추천을 메모하며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올리버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우리가 살게 될 새로운 나라가 아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랫동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부산에서의 회사 생활은 서울과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일하고 부산 시장에 맞는 게임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과 예술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해운대와 광안리를 거닐며 새로운 그림책에 대한 영감을 얻었고 부산의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강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올리버도 부산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주변 공원에서 또래 친구들을 사귀며 놀고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따뜻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저희 가족은 광안리와 해운대를 산책하고 부산의 맛있는 해산물도 즐깁니다. 때로는 감천문 하마을의 알록달록한 계단을 오르며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하죠. 그날 KTX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마음들은 이제 저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 동료들의 진심 어린 환대. 이 모든 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 특히 부산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저희 가족에게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낯선 곳에서의 작은 친절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날 KTX에서 만난 따뜻한 마음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KTX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추억이 아닌 저희의 한국 생활 전체를 바꿔놓은 특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에 정착하고 처음 며칠은 여전히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KTX에서 만난 분들의 따뜻한 기억이 저희에게 큰 용기가 되었죠. 특히 그날 만난 젊은 여성은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가족을 데리고 부산의 곳곳을 안내해 주었죠. 해운대의 아름다운 일출부터 광안리의 화려한 야경까지 부산의 매력을 하나둘씩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특히 감천문화마을에 매료되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계단과 골목길은 그녀에게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주었고 이는 곧 새로운 그림책 시리즈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무지개 마을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책은 현재 영국 출판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리버는 이제 18개월이 되었습니다. KTX에서 받았던 그 곰인형은 여전히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매일 밤 그 인형을 안고 잠들며 때로는 어린이집에도 가지고 가려고 하죠. 놀라운 것은 올리버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주세요와 같은 말들을 사용할 때마다 저희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회사에서의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동료들의 배려 덕분에 점차 적응해 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게임 문화를 이해하면서 제가 디자인하는 캐릭터들도 더욱 깊이 있는 스토리를 담게 되었죠. 최근에는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 게임 캐릭터를 접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곧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에밀리는 이제 부산의 한 문화센터에서 영어 그림책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따뜻한 반응에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단순한 영어 교육이 아닌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래 동화를 영어로 각색하고 때로는 영국의 동화를 한국의 정서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저희 가족은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한 외국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이웃들은 종종 김치나 반찬을 나눠주시곤 합니다.
특히 그날 KTX에서 만났던 할머니와 비슷한 연세의 이웃 할머니께서 저희를 각별히 챙겨주십니다. 주말마다 올리버의 간식을 챙겨주시고 한국의 전통 예절과 문화를 가르쳐 주시죠.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회식 문화나 위계 질서와 같은 한국의 독특한 직장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차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이런 문화적 차이를 그녀의 새 그림책 시리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문화적 다양성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죠. 주말이면 저희 가족은 해운대 해변을 산책합니다. 올리버는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에밀리는 스케치북에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가끔은 민지와 함께 부산의 맛집을 탐방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한국 음식들이 이제는 저희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올리버는 특히 김밥을 좋아하게 되었죠. 최근에는 한국에서의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제2의 고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KTX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마음들은 지금도 저희 가족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받았던 친절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 KTX에서 만난 따뜻한 마음들이 저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진정한 소통은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국은 생각보다 더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한국에 오는 다른 외국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부산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저희의 경험을 나누고 있죠.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에밀리는 외국인 부모들을 위한 그림책 읽기 모임을 시작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 노하우를 공유하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순간들이 만들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의 시작점에는 그날의 KTX 여행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낯선 땅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한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우리의 일상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더 빨리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